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주말 고 노무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서 이런 추도사를 배포를 했습니다.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는 좀처럼 거치지 않았다. 이 사전에 배포한 추도사에는 이 부분이 있었으나 이 대표는 실제로 추도사를 읽을 때는 이 부분을 건너뛰었다고 해요. 의구심이 두 가지 생깁니다. 첫째, 이 난데없이 추도사에 등장한 검은 그림자, 무슨 뜻일까요? 검다는 것, 그림자. 이 경우에는 둘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검은 그림자라고 하면 두 번이나 강조됨으로써 매우 부정적인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암시하는 말일까요? 두 번째 의구심은 이 배포한 추도사에는 검은 그림자를 넣었다가 막상 그걸 읽을 때는 왜 건너뛰었을까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아니면 추도사를 읽기 직전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대표를 만류했을까요? 여기서 잠깐 달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정황이 있었죠. 4.15 총선 직전이었는데 방송인 김어준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서로 조율이나 한 듯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런 말을 쏟아냈습니다.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돌고 공작 정치가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제 그러면서도 김어준, 유시민, 이해찬 세 사람은 무엇이 공작 정치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얘기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발언들을 보도하는 기자들도 조심스럽게 추측성 분석을 할 뿐 콕 집어서 이거다 저거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N번방이라고 불리는 성착취물 동영상 사건으로 떠들썩했기 때문에 혹시 N번방 연루자 중에 민주당 인사가 있는 것 아니냐는 풍문이 돌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총선 직후에 터져 나온 뉴스가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이었습니다. 가히 핵폭탄급이라고 할 만큼 정치 사회적으로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 4월 7일이었습니다. 총선을 정확하게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죠. 만약 이 사건이 발생 즉시 세상에 알려졌다면 총선에서 오거돈 시장에 속한 민주당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거돈 시장 측은 총선을 코앞에 둔 시기라는 점에서 4월 15일 총선 이후 시장직에서 사퇴하기로 제안하고 피해자도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걸 원치 않아서 21대 총선이 끝난 이후 밝히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오거돈 시장은 피해 여성에게 총선 이후에 꼭 사퇴하겠다며 미리 사퇴서를 작성해 피해 여성 측에 보냈고 심지어 그걸 공증까지 받았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해찬, 유시민, 김어준 세 사람이 총선 직전에 미리 연막 전술처럼 안개를 피워서 가려놓았던 것이 N번방 연루가 아니라 오거돈 사건을 꾹꾹 눌러놓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오거돈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4월 7일에서 4월 15일까지 일주일 사이에 민주당은,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으며 어디까지 입막음을 하려는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었을까요? 그런 의구심이 생긴 겁니다. 도둑이 경찰관을 향해 도둑이야! 하고 먼저 선빵을 치면서 외치는 형국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해서 경찰관으로 하여금 잠시 할 말을 잃게 만들고 동네 주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수법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시감이라고 할까, 데자뷰라고 해야 할까요? 달포가 지난 시점인 5월 23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검은 그림자가 거치지 않고 있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검은 그림자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당연히 음모론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했죠. 정색하고 미리 초를 치는 것을 보니 노무현 재단과 관련해서 곧 뭔가 터져 나올 듯하다. 유시민은 지난해부터 그 얘기를 해왔고 이번에는 이해찬까지 그 얘기를 한다. 뭘까? 편주 그만 올리고 빨리 개봉하라. 우리도 좀 알자. 네. 이 진중권 교수의 유쾌한 비유법, 그러면서도 따끔한 일침, 사태의 정곡을 꿰뚫고 있습니다. 정치 공작의 음습한 안개는 정작 당신들이 피어 올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따져보면 진중권 교수가 이해찬 총리에게 변죽 그만 울리고 빨리 개봉하라 했는데 이해찬 대표의 목적은 개봉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변죽만 울리다 그만두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것이 재단 비리 의혹이 될지 아니면 라임 사태나 신라젠 같은 경제 범죄 사건에 민주당 인사가 깊숙이 얽혀 있다는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그야말로 검은 그림자에 가려 있을 뿐입니다. 김지아 시인의 생명 철학은 한마디로 흰 그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흰 그늘에서 흰빛이 흥이나 신명기를 말한다면 그늘은 희로애락과 한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양쪽을 정신적으로 통합하는 과정과 미학적 개념이 이른바 흰 그늘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김지아 시인을 만날 수 있다면 검은 그림자를 걷어내고 하얀 그림자가 되는 길을 찾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어두운 부분을 고백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말한 검은 그림자,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말 국민의 이름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제2의 오거돈 사건이 묻혀 있기라도 하다는 말인가요?